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허약하고 의존적이고 두려워하며 도움을 기다리며 보내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잠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 주제를 둘러싼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매주 새로운 전문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루틴, 새로운 비법, 새로운 기계, 수명을 늘려준다는 새로운 아침 습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며 실제보다 훨씬 더 신비롭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어떤 진단도 내리지 않으며 여러분께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증상을 무시하거나 의료 진료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질환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면 먼저 존 박사님과 상담하십시오. 존 박사님의 말씀이 여기서 하는 어떤 말보다 우선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평범한 것들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도 아니고 값비싼 것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게 되는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듣는 것들 말입니다. 총 14명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다른 습관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습관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몸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안정되고 뇌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피로를 오늘로, 그리고 어제의 피로를 내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듬성듬성 자면서 스스로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수면보다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만큼이나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은 자신이 몇 시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밤에는 밝은 조명을 줄이세요.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의 원인을 나이, 스트레스 혹은 불운 탓으로 돌리지만 문제는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 삶에도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걸으세요. 너무 간단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다리를 움직여야 할 뿐입니다. 현대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고 앉아 있고 다시 차를 몰고 오고 또 앉아 있으면서 왜 몸이 무겁고 말을 듣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의도적으로 걸어보세요. 집에 가장 먼 입구까지 걸어가 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도 걸어보세요. 전화를 받을 때도 걸어보세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짧은 산책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일어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를 조금 더 일찍 끝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고 그보다 조금 더 먹습니다. 몸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속도는 손이 포크를 계속 들도록 재촉하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과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식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어서 더부룩함이 오기 전에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몇 입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식사를 마치세요. 그 느낌은 부족함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절제력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몸이 진실을 알려줄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진실은 늦게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차이가 결코 작지 않게 됩니다. 넷째, 생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장 건강에 대해 마치 유행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획일적인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보다는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음식을 섭취할 때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 캐피어, 냉장 보관된 생김치,
시판용처럼 발효시켜 죽인 것이 아닌 발효절임, 된장, 김치 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섭취하세요. 음식에 대한 이론은 이제 그만. 실제 음식의 다양성을 늘리세요. 일주일 내내 다양한 잎채소, 뿌리채소, 콩류, 색깔, 식감을 즐겨보세요. 우리 몸은 다양성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점을 얻습니다. 편협한 식단은 제한적인 영양 섭취로 이어집니다. 반면 다양한 음식은 화학을 암기할 필요 없이 더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입니다. 다양한 일반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어떤 캡슐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건강한 몸을 만든 다음 영양제 한 병으로 그 차이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돈을 보호하듯이 근육도 보호하십시오.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의 삶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가방을 드는 것, 넘어질 뻔했을 때 균형을 잡는 것, 미리 힘을 주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것, 근력은 허영심이 아니라 축적된 독립성의 증표입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에 어느 정도 저항을 주세요. 물건을 나르고 들어 올리고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세요. 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일상에 실질적인 신체 활동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일곱째, 일찍 밖으로 나가세요. 아침 햇살은 세상을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가능하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보세요. 흐린 아침이라도 바깥은 대부분의 실내보다 훨씬 밝고 우리 몸은 그 차이를 인지합니다. 이른 아침의 햇빛은 이후의 에너지, 식욕,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시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천장 아래에서만 생활하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아침에 몇 분이라도 밖에 나가면 몸은 시간을 인지하고 마음은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덟째,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단순히 슬픈 감정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슬픔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의도적으로 한두 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세요. 당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자주 모임에 참석하세요.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되세요.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아홉째, 설탕과 정제된 전분을 함께 녹이세요. 현대 식습관의 심각한 문제점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제, 농축, 당화, 연화 과정을 거쳐 과식하기 쉽게 만들어진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설탕이 든 음료는 섭취 후에도 포만감을 주지 않아 과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음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 식욕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혀에 속지 마세요. 정제된 전분은 입안에서 단맛이 나지 않더라도 체내에서는 단맛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장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라벨이 건강에 좋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매일 20년 동안 당신의 일상에 포함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10번째, 매일 마시는 음료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세요. 삶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찻잔 속에 담긴 음료입니다.
녹차는 아주 평범하지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좋은 예입니다. 단순하고 친숙하며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달콤한 음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법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을 조용히 향상시켜주는 작은 습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늦기보다는 일찍 섭취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면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11번째, 소금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소금을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은 슬로건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작동합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단순히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콩, 녹색 채소, 감자, 호박, 아보카도, 과일, 손질하지 않은 채소 등은 하루 식단의 균형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더 현명한 첫걸음은 소금통을 보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자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더 많이 먹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압이나 신장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특별한 식단 지침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제가 아닌 존 박사님의 영역입니다. 12번째, 몸에 약간의 정당한 고난을 주십시오. 전혀 자극받지 않는 몸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약간의 자극을 받고 회복할 시간을 가진 몸은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력에도 지구력에도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노력, 더위, 추위, 운동, 그리고 불편함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히 회복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현명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극단적이지 않고 온화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짧아야 합니다. 몸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만 완전히 지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경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장 질환이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열, 냉기 또는 과도한 운동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존 박사님과 상담하십시오. 13번째, 담배를 피운다면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이 말을 우아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아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더 적은 것을 얻는 습관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슬픈 거짓말 중 하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니 이제 그만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만두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두는 것이 중요한 시점은 결코